뇌의 한계를 넘는 지식 미디어 98.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다 알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싫은 이유는 생각해 봤나요? 그렇잖아요. 싫은 데는 이유가 있어야 싫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부는 영국 음식이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본질부터가 그렇게 설계됐거든요. 영국 음식 왜 맛없나요? 그거 다 위에서 그렇게 만들라 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청교도의 금욕주의 때문에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를 느끼지 말라고 설계된 게 학교 공부예요. 본인이 좋아서 하면 그게 공부입니까? 취미지? 나무위키 읽고 유튜브 시청하는 것도 공부예요. 새로 만들어진 정보 흡수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100배는 더 실용적인 정보 말이죠. 공부가 재미없고 유튜브가 재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튜브가 관심사랑 동기화됐으니까 재밌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잼으로 만들면 님들 안 볼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게 공부입니다. 진짜 모든 게 다 공부예요. 앉아서 망상하는 것도 공부라니까요. 자습 시간에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트레이닝 하잖아요. 이거 무시 못해요. 이것도 공부이자 엄연한 사고 후연이란 말이죠. 상대성 이론도 이런 강화 학습으로 생겨났고요. 뉴턴이 멍 때리다가 중력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공부라는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학업부터 망상까지 말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게 공부죠. 사기꾼한테 돈 뜯긴 것도 인생 공부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중적 공부라고 하면 학업을 생각할 거예요. 바로 교육청에서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커리큘럼, 이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시키는 커리큘럼, 졸업하고 나서 사회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커리큘럼.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그거죠. 이걸 왜 가르칠까? 살면서 별로 유용하지도 않잖아요. 내일 학교 출근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고 물어보세요. 뭐, 그건 과목 선생님 따라 다를 겁니다. 선생님, 살면서 쓸모없는 미적분 왜 배우죠? 문학작품의 숨은 의미, 시, 운율 왜 배우는 거죠? 그럼 뒤에 오는 답변은 100% 이런 거예요. 수학을 하면 논리력을 키울 수 있어. 국어를 잘하면 감수성,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어. 100이면 100, 뒤에 오는 답은 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GPT한테 물어봐도 얘도 추상적인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다 이해해요. 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는 거. 다시 말해 학업의 본질은 정작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말하듯이 학업을 통한 후연에 가깝죠. 학문 자체가 유용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를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부차적 효과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뭘 배우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차적 효과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해 그 효과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과목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계속 바뀌는 거고요. 심지어 시대에 따라 배우는 과목도 달라요. 윗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효과적이면 바로 그 과목이 선택되는 겁니다. 좀 옛날로 가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의 과에선 수학을 요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논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 공부를 안 했다고요. 근데 생각하면 이상하죠. 왜 수학을 안 가르쳤을까? 그때와 지금 둘 다 논리력이 중요한데 왜 제외시켰을까? 왜 산학을 제외시켰을까 말입니다. 그건 당시 기준으로 논리력 강화 효과가 미비해서입니다. 물론 수학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도 하고요. 국가가 판단하기에 사서오경을 읽고 글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 판단한 거죠. 과목만 바뀌었을 뿐 공부를 통해 후연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 공부하는 과목 자체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그 효과가 중요한 거지.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의 경우도 부차적인 효과에 편중되어 있어요. 절대 의사소통 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교육과정은 왜 직접적으로 효율성이 좋은 걸 안 가르칠까? 정작 사회에선 토론하는 법, 논리적으로 글 쓰는 법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왜 영어 회화하는 법을 안 가르칠까? 영어 회화 안 가르치는 이유는 따로 다른 비디오에서 말할게요. 현대사회에서 교과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하는지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게임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요.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식,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본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진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금리 개념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자본주의에 사는데 돈이 작동하는 법을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웃긴 건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사실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걸 안 가르칠까? 제가 고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총 2부로 나눠질 겁니다. 현대 교육의 목적은 뭔가? 왜 실용성, 재미, 둘 다 없는 걸 가르칠까?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15세기 전만 해도 대학이란 신을 공부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왜냐면 그때는 성경이 모든 걸 다 설명했거든요. 왜 인간이 지구에 있고 밤낮은 또 왜 바뀌고 왜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그걸 다 성경이 설명했으니까요. 그렇기에 교육 커리큘럼이 성경이었던 거죠. 그 시대 가장 실용적인 걸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성경을 배움으로써 전반적인 분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통된 지식이 있어야 사회에 녹아들 거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왜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어, 복잡한 문서에서 정보를 찾는 추리, 논리력.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원칙을 적용해 답을 찾는 논리력. 영어, 문장의 흐름, 논리 구조, 어휘 추론 능력. 쭉 보시면 공통된 게 보이죠? 그건 바로 논리입니다. 그리고 논리라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본질이죠. 왜 논리를 중요시 여길까? 왜냐면 모든 회사는 시스템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국어, 수학의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넓은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으니까요. 가장 노동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논리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양질의 노동력을 얻고 세금을 걷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절대 재밌으면 안 돼요. 왜냐면 노동이 재밌을 수 없거든요. 현대 교육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너무 잘 알죠. 학교에서 업무를 하는 법을 어느 정도 가르쳐 놓는 거예요. 하기 싫고 복잡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업무잖아요. 업무 처리할 때 어떻게 하죠?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기한 내에 해결하잖아요. 학교 교육 과정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뉴얼은 교과서고 업무 제출은 시험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회사 들어가기 전 튜토리얼이죠. 이게 여러분이 현대교육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현대교육은 훌륭한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그러니 재미가 없고 과목마다 실용성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과 과정은 계속해서 변해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선사시대 태어났다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고 조선시대 태어나면 국가 매뉴얼인 사서오경을 배웠죠. 이렇게 교육의 메타는 계속 바뀝니다. 그럼 궁금하시겠죠? 또 안 바뀌나? 근데 진짜 바뀌지도 몰라요. AI 출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AI가 인간을 논리력으로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이치죠. 컴퓨터 자체가 논리로 작동하는데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 어떻게 논리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현대교육의 수명이 다했다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바뀌긴 해야 해요. 다들 싫어하면 바뀌어야죠. 여러분들도 학교 공부 다 싫어하잖아요. 일단 첫째, 재미없죠.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실용성마저 전무하잖아요. 과학, 사회, 역사는 인생을 살아가며 실용성이 있잖아요. 그쵸? 과학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시켜주고 당장 사용할 수 있죠. 역사는 인간 내면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설득력이 더하죠. 이런 과목들이 수학보다 범용성이 좋다는 건 이견이 없을 거예요. 요즘 물건 살 때 계산도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MZ는 다 어플로 사서 귀찮게 계산 안 합니다. 과학, 역사, 쓸 데가 많은데 왜 이거랑 비슷한 걸 학교에서 안 가르칠까?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성인은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전기, 수도가 집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분쟁이 생겼을 때 고소, 중요하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참고로 경찰서에 안 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주식, 채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영, 집수리, 요리 살면서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싹 다 몰라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 왜냐? 정규 교육 과정은 노동력에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여러분 삶에 유용한 지식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전문 학교를 가거나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셔야 해요. 학교는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키우기 위한 기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원 하나 없어서 노동력이 갈아서 사는 나라인데 당연한 거죠. 위에 제가 나열한 것들은 국가 입장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자제품 수리하는 법, 상대방과 토론하는 법, 투자하는 법, 그거 다 범용성 떨어지잖아요. 이걸 가르칠 시간에 논리력을 기르는 게 이득이라고요. 모든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만드는 게 국가가 원하는 거죠. 국가가 판단하기에 범용성이 떨어지는 지식들? 그건 전문학교에서 배우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학교 교육이 재미없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2부에선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고찰해 볼게요.